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밑에 댓글을 쭉 보시면서 민심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내가 이 상황에는 더 많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대출을 끌어다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지표를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 지표가 어떤 차트보다 정확히 100%가 맞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훈풍이 돌고 막 움직이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은 확신에 차요. 확신에 차서 여기서 더 많이 돈을 투자를 해요. 대출을 끌어와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찬스가 왔을 때는 폭락 장세가 왔었을 때 용기를 갖고 풀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찬스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어중뛴 상황이에요. 어중간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차트적인 관점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뉴스에 관해서 필터링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헤드라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뉴스가 은성수 이분이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신고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 보호한다. 예전에는 이런 언급 자체를 안 하셨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근데 좀 호전적으로 바뀐 거죠, 말 자체가. 그리고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투자금 보호 이게 똑같이 다 어저께 헤드라인에 다 나왔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뭐 여기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예전에 20만 1000명이 여기다가 뭐 좋아요, 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 이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가 제도권화돼서 어떻게 세제 개혁이 돼서 그 로드맵을 이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경과는 긍정적으로 로드맵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감원 어저께 아마 그 뉴스를 아마 보셨을 텐데 금융감독위원회의 부국장님이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서 금감원을 퇴사하셨다. 그럼 금감원에 계셨던 분이 업비트로 들어가면 과연 업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업비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또 카카오죠.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문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카카오였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 판도는 오래전부터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네이버보다 카카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알게 모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국하고 약간 좀 미국보다는 좀 약간 친밀하지 않을까. 중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 행보를 유심히 보시면 향후에 아마 여러 가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경우도 주춤주춤하다가 슬금슬금 상승을 하는데 업비트도 향후에 이제 나중에 뭐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든 어디에 상장을 하든 빗썸도 마찬가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이 상장을 하면 아마 다 10년 장기로 봤을 때 어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 있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곱박스까지 5대 거래소.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 위주로 구성을 하시고, 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거래소도 뭐 괜찮은 거래소가 있지만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래소에서 다들 이제 거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38,000, 뭐 600달러, 700달러 뭐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3 얘기를 할 때 지금 딱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폭등한다. 폭등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의미 없는 장세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장세가. 그래서 좀 이따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자, 주춤주춤한 현재의 상황. 자, 어저께 살짝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4만 달러 위로 살짝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다시 꺾여서 3만 몇천 달러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현재 형국이요. 이번 시나리오 여기서 주춤주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3만 5천 달러, 3만 5,800달러까지 또다시 떨어질 거다. 중요한 건 근데 역헤드 숄더 패턴이 워낙 크게 워낙 이렇게 뚜렷하게 상징적으로 여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힙소를 치고 금방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다른 차트를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비트코인이 일단 중요해. 비트코인이 스테이블한 장세, 박스권 장세를 유지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의 훈풍이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에 따라서 사실 알트코인이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 차트적 방향성을 분석한다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선은 6월달을 넘기 전까지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제가 댓글은 다 읽어보거든요. 뭐 1000개가 넘어도 다 읽어보는데 여기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는데 어느 나라도 곧 코로나 집단 면역 도달 못할 것이라고 이게 아마 25일 날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MSN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WHO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단 면역이 80% 이상까지 도달을 해야 거기 안정권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에 아는 지인이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뭐 센트럴파크 가서 공원에 가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왔고 뭐 면역돼서 뭐 즐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뭐 통해서 이제 소식을 통해서 전달다 와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은 지금 안전하다. 사람들 집단 면역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80% 이상까지 올라가야 그때가 게임 오버예요. 이 코로나에 관해서. 그래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코인 투자하는 거랑 주식 시장하고 똑같이 꾀를 같이 해요.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돼서 실물 경제가 빨리 돌아가면 유동성 공급을 줄여요. 테이퍼링의 시작, 금리 인상의 시작.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위험 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자, 거기에 유동성을 끊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하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뭐 집단 면역이 되고 있다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데 언제나 세력들은 뒤통수를 항상 쳐왔어요. 자, 보세요. 9월까지 국민, 이건 한국의 경우 70%가 1차 접종된다. 집단 면역 시간표 나왔다. 10월 이후엔 거리두기, 12월엔 실내 마스크 없앤다. 자, 이거는 집단 면역 시간표가 나와서 긍정적인 결론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WHO에서 80% 이상 나와야 그때서부터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 근데 그런 국가가 전 세계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한 개 국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블랙록 2021년 보고서를 보면 금융 쪽에, 금융 인프라 쪽에 많은 에너지가 이동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블랙록 보고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따로 구글링해서 아마 찾아보세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가상자산 카테고리를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객관적인 지표니까 그걸 또 보시고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걱정되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물경제 인프라를 거기다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뚜렷하게 퍼즐을 100% 맞췄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일단 했으면 복잡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전체를 그냥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어떤 뭐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약간 내가 투자를 해서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이 좀 약간 부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차, 2차, 3차에 뭐 어떤 생각의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단순화를 지켜요. 그냥 밀어붙여요.
그 다음서부턴 걱정을 잘 안 해요. 그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는 생활의 모든 게 아마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인간관계가 됐건 제가 하는 일 모든 게 그냥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여요. 불구덩이도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뭐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그리고 뭐 코인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XRP 올라갈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외 차트수 중에 제가 오전에 보니까 조금 살짝 떨굴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엔 올라갈 2달러가 넘는 구간까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위주로는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추매를 해라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기다리는 제가 네오하고 온톨로지, 이게 가든 폭락을 하든 안 가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기다려요. 일단 기다려요. 인내를 하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익절을 내가 몇 배, 내가 매수한 포인트에서 몇 배가 됐을 때 익절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WRX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얘도 호라이젠도 호재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오겠죠. 근데 3분기에 아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호재가 단 한 개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폭등을 왜 안 하나 막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투자에 있어서 조바심이 가장 위험해요. 사실은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지캐시, 지캐시도 마찬가지, 베이직, 그리고 체인링크, 마나코인 오늘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절대 하실 코인이 아니에요. 마나코인도,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그 폭락 시에 이번에 이제 폭락했을 때 내가 다른 코인, 조금 더 빨리 올라간 코인에 아마 넘어갔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WRX에서 뒤통수를 맞으신 분이 있겠지만, 어떤 코인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폭락 시에 손절을 안 하고 제가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질 않아요. 포트를 정리를 안 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잔머리를 쓴다고 해도 거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호재 시에는 익절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재작년인가? 3번의 해킹 사태 벌어졌을 때 있죠. 그때 이 코인을 던진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코인을. 근데 제가 괜찮다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추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6, 7천 원대 추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좀 추매를 했는데 많이는 못했죠. 올라가면서는. 올라가면서 추매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항상 이제 어떤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들이 있으면 그 코인에 특정한 악재가 터져서 폭락 구간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때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을,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이건 다 이미 검증 다 끝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할까요? 제가 왜 호재 뉴스가 나오거나 폭등을 하면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뭐 2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익절을 못했어요. 제가 19만 1,500원인가? 거기서 그냥 전체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전체를 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나마나 결과는 뻔해요. 그래서 호라이젠하고 뭐 지캐시가 됐건, 여기서 뭐 네오가 됐건, 뭐 XRP가 됐건, 어떤 일정 특정 코인이, WRX가 됐건, 어떤 특정 코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나는 장투해야지. 나는 5년, 10년 장투해야지. 그 말도 맞는 얘기야. 근데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급격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100%예요. 그래서 어쨌건 반동갈이 났잖아요. 지금 반동갈이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절하는 게 맞는 거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70원대, 뭐 68원대, 이때 65원대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7, 800원을 찍었죠. 7, 800원에 탄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죠? 항상 이 패턴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서 조정의 폭을 들어간 거죠. 반절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7, 800원까지 갔다가 50% 까지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의 패턴을 그려놔요. 세력들이. 비트코인 4천만 원을 그렸으면 2천만 원까지 폭락 장세를 일으키는 게 하여튼 그런 패턴을 그리고 다시 또 상승시키고 요런 패턴이 나온 게 항상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그 모든 코인에 다 그게 적용됐던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호라이젠이 됐든 그게 뭐 네오가 됐건 무슨 뭐 WRX가 됐건 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다. 호재거리 뉴스를 또 던진다. 코인베이스 상장이다. 만약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호재를 타고 급등을 며칠 동안 한다.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동안 한다. 그래서 3배, 4배, 뭐 몇 배가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장투? 장투는 해야죠.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반드시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식의 어떤 저는 그런 뉘앙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뭐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익절한 거는 비트코인으로 옮겨 가시든 아니면 뭐 현금화를 해서 뭐 원화로 하시든 USDT나 USDC로 빼두시든 뭐 그런 전략을 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각 개별적인 코인에 이슈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슈거리를 단 한 개도 안 던지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사들이. 왜냐면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3분기에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어설프게 호재거리 뉴스를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던지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한국 경제에 제가 이제 뭐 트위터에서 이제 추종하고 의견도 많이 보는 사람인데, 남들 다 비웃을 때 비트코인 투자한 칠레 남성의 근황. 8년 전 평범한 개발자였지만 지금 개인 전용기 타고 다닌다. 이분이 이제 제레미라고 하는 분이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비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비트코인 어떻게 간다 했는데 전용기까지 있을 정도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8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강조했지만 무시를 당한 일화를 소개를 했다. 항상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시를 당했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조언을 비웃었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큰 돈을 거머쥐었다고 강조했다. 이 뉴스가 여기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1회 1비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반동갈이 났어. 뭐 30% 까졌어. 40% 까졌어. 근데 이게 내가 투자한 코인이 펀더멘탈이 강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면 지금 당장에 뭐 100원 뛰기, 만원 뛰기, 뭐 5만원 뛰기, 100만원 뛰기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분을 보세요. 이분을.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이렇게 되기 위한 거야. 중장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요. 폭등을 안 하면 매도를 안 해요. 내 포트에 있는 어떤 무슨 코인이든. 폭등을 했을 때는 매도를 또 안 하면 안 돼. 더 올라가니까 그러는데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3배 이상 올라갔을 때는 아니면 2배 이상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부터 분할 익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코인 됐건.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은 뭐 방송을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게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